안녕하세요. 이양묵입니다. 이번에 5주 동안 히브리어를 같이 공부하게 될 텐데요. 5주 동안 히브리어 공부하는데 한 가지 난관이 알파벳을 익숙하게 하는 겁니다. 알파벳을 미리 하지 않고 처음 모르는 상태에서 첫날 하게 되면 첫날 수업을 알파벳을 모르는 상태에서 두 과를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꼭 알파벳을 모르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최소한 알파벳 정도는 아시고 들어오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미리 영상을 찍어서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알파벳을 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익숙하게 하고 그 다음 진도를 나가는 거하고 처음 배워서 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탁드리기는 이 영상을 보시고 미리 알파벳을 좀 숙지한 이후에 오셨으면 좋겠다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시 하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수업을 위해서 미리 알파벳을 숙지하고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 알파벳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자료의 알파벳과 관련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우선은 히브리어의 알파벳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알파벳 그리고 쓰는 법, 그리고 알파벳의 이름, 음가 정도만 하고 오늘은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기본적으로 자음입니다. 물론 알파벳 중에서 모음 문자로 모음처럼 사용되는 알파벳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음이 있으면 모음도 있어야 되는데 알파벳 외에 모음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은 수업 중에 말씀드리고 하고요. 우선 이 도표를 가지고 히브리 알파벳을 우리 함께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이름이 있고요. 한글로 알렙, 히브리어로도 알렙 똑같은 겁니다. 히브리어로 벳을 이렇게 쓰는데 한글로 벳 이렇게 쓰고요. 히브리어로 기멜 이렇게 쓰는데 한글로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히브리어로 쓴 이름이고 이거는 한글로 쓴 이름이라는 사실을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인데 문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형이고 미형이 있는데 미형이 없는 경우들이 대다수죠. 다 없는데 카프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일반형과 미형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미형이라는 것은 어떤 단어가 오게 되면 예를 들면 말라크라는 단어가 있다 칩시다. 보통 일반형은 카프 이렇게 쓰지만 카프가 단어의 마지막에 올 때는 이런 형태를 쓰지 않고 바로 이처럼 이렇게 써준다는 거. 이거를 미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미형이 있는 경우를 보게 되면 맴도 미형이 있고요. 거의 흡사하지만 그리고 눈도 미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겨서 페이도 미형이 있고 짜데도 미형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미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형과 미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음가인데 모든 자음도 그렇고 모음도 그렇고 음가를 가지고 있겠죠. 자, 예를 들면 알렙 같은 경우는 영어로 이 음가를 표시할 수 없어서 영어로는 표시하지 않았고 우리말에서는 이응에 해당됩니다. 받침에 해당되는 이응이 아니고 초성에 오는 이응이죠. 예를 들면 제 이름이 이양묵인데 이 양묵에서 이 이응이 초성이고 이 이응은 종성이죠. 우리가 보통 그런 식으로 부르죠. 그런데 이 알렙의 이응은 이 초성에 해당되는 이응이지 이 종성, 받침에 오는 이응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 하면은 이 이름이 베이스인데 이 첫 번째 철자가 곧 음가가 됩니다. 영어로 음가를 표시할 때는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말로 음가를 표시할 때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면 이 괄호 안에 있는 걸 뭐냐?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인데 이 경우는 다시 또 설명드리겠지만 모음 뒤에 올 때는 자연스럽게 발음이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 안에서도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이게 베이트라고 되는데 그냥 제가 흔히
쓰는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교가 있고 공부하고 돌아간다 할 때 하교가 있고 또 학교라는 말이 있죠. 그때에 이 두 기억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발음이 다른지. 이 하교 같은 경우는 교가 굉장히 부드럽게 발음이 되죠. 이유는 뭐냐면 모음 바로 뒤에 오기 때문에 발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죠. 반면에 이 기억은 아주 경음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자음 뒤에 바로 오기 때문에 학교라고 하는 발음하죠. 학교가 아니고 학교라고 이렇게 발음한 것처럼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B라고 하는 강한 발음이 나타나는데 모음 뒤에 올 때는 BH로 이렇게 표기해 주면서 발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것. 대략 음가와 상관관계를 이렇게 말씀드렸고 나머지 숙가라든지 그리고 이 알파벳이 갖고 있는 이 자체의 의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름 그리고 음가 그리고 쓰는 방법에 대해서만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알렙 있는 그대로 우리가 쓰면 됩니다. 이렇게 긋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면 됩니다. 자, 옆에다 쓰면 사선으로 긋고 이렇게 알렙을 쓰시면 됩니다. 저는 한 번만 쓰지만 여러분들은 이게 익숙치 않으면 보고 포즈했다가 영상을 포즈했다가 여러 번 연습하시고 그 다음 또 영상 또 계속 리플레이 하시고 이런 방법을 해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알렙이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의 음가는 알렙 아라고 하는 초성에 오는 이응의 음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철자는 메이트인데요. 메이트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유념할 것은 여기가 각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각지지 않고 여기가 둥글게 이렇게 내려와서 떼서 그래서 이렇게 약간 삐지게 쓰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베이스를 한번 더 써볼까요?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름이 베이이기 때문에 이 초성의 음가를 그대로 초성의 음가를 그대로 음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B 발음이 난다는 거죠. B. 그 다음에 기멜은 뭐 복잡하게 보이지만 그냥 이렇게 약간 둥글게 내려와서 이렇게 그어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와서 둥글게.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린 거는 히브리어의 지금 이 서체를 가리켜서 정방형 서체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방형이지 않습니까? 이 정방형에 들어오는 것이다 해서 정방형 서체라고 합니다. 베이트도 기본적으로는 이 정방형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죠. 근데 기멜 같은 경우는 이 정방형에서 절반만 사용합니다. 절반만. 이렇게 하면 절반을 나눠서 이 한쪽 편에다가 붙여서 이 기멜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기멜은 만약에 이 정방형이다면 전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정방형 안에서 한 절반 정도 이용해서 이 안에서 쓰는 겁니다. 이 안에서 이렇게 여기 다시 한번 이렇게 둥글게 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거 이게 기멜입니다. 그다음에 달렛. 이거 자세한 것은 뭐 미형 이런 것까지만 설명드리면 자세한 것은 우리가 첫 수업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까지만 하고 혹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연습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이 도표가 있으니까 여기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뭔지를 한번 개인적으로 학습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 달렛은 여기가 꺾인다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꺾입니다. 여기가 둥그렇게 내려오면 이게 레시가 돼버리거든요. 다른 철자가 있습니다. 다른 알파벳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여기가 꺾인다는 거. 이게 예쁘게 모양을 줘서 이렇게 꺾으셔도 되고 그냥 직각으로 이렇게 꺾으셔도 됩니다. 이게 달렛입니다. 달렛 이름이 달렛이기 때문에 디귿이라고 하는 음가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헤이. 제가 해라고 발음하지 않고 헤이라고 발음하는데요. 해라고 발음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현대 히브리어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해라고 하지 않고 지금 현대 이스라엘 사용하는 그 발음처럼 헤이라고 발음할 뿐이지 여러분 그냥 해라고 발음하셔도 됩니다. 자, 해 쓰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가
둥글다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를 각지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각지게 하면 박은 거 위에 이거는 각지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둥글게 내려옵니다. 둥글게 내려와서 여기가 이 부분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닫히면 안 됩니다. 여기가 닫히면 해트라는 또 다른 알파벳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고 반드시 여기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둥글게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열린 이 형태가 해입니다. 다시 써보죠. 예, 이게 해입니다. 그 다음에 바브도 아까 김멜처럼 정방형의 한 뭐 2분의 1 또는 3분의 1만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 둥글게 이렇게 내려옵니다. 레시도 이렇게 둥근데 레시는 정방형 전체를 사용하는 거고 이 바브는 정말 한 3분의 1 정도? 정방형에서 한 3분의 1 정도만 이렇게 사용해서 둥글게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1.1획이라고 할 때 획에 해당되는 거죠. 한 획. 네, 이렇게 이렇게 그으시면 됩니다. 이게 바브입니다. 이 바브의 음가는 영어의 W, 독일어의 영어 W에 해당되는데 실제로 이 발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 V에 가까운 발음을 하고 아랍권에서 온 유대인들은 이걸 영어의 W에 가까운 발음을 하긴 합니다. 근데 조금 발음이 달라요. 네, 그건 나중에 그런 설명드리기로 하고 우선 쓰는 방법의 시중에서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인인데 자인은 마치 이 문체를 보게 되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써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저를 따라서 하시면 되겠는데요. 예,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밑으로 보는 살짝 밑에 꺾이는 느낌을 갖는 거 이게 좋습니다. 폰트에 따라서 약간씩 인쇄된 폰트가 다른데 대략 필기체로 쓸 때 우리가 필기할 때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봅니다. 내려와서 예, 살짝 꺾이는 형태. 이게 자인입니다. 다시 한번 써볼까요? 예, 살짝 이렇게 꺾이는 자인. 이게 자인. 자인이기 때문에 지읒 발음이 나는 거죠. 그 다음 헤트는 여기가 둥글게 되는 게 특징입니다. 꺾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헤이와는 달리 여기가 붙어야 됩니다. 간혹 보면 이 헤트를 이렇게 붙이지 않고 아까 헤이처럼 여기를 띄워서 쓰시는 분도 간혹 계시거든요. 그럼 틀립니다. 전혀 다른 철자입니다. 헤이와 헤트는 다릅니다. 헤이는 좀 부드러운 헤이고 이 헤트는 목 깊은 데서 나는 소리입니다. 둘 다 목에서 나는 소리이긴 하지만 이 헤트는 헤트, 네, 목 깊은 데서 나는 헤트고 우리 음가로는 사실 히읗 발음으로 하지만 사실 정확히 표현은 안 됩니다. 우리말에서는. 근데 그러니까 영어식 발음으로 음가로는 이 H를 쓰고 밑에다가 점을 찍어줍니다. 예, 강하게 발음한다는 의미에서 하트 이런 발음이 납니다. 다시 쓰면요. 이렇게 써셔도 되고 뭐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여기가 붙어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꺾인다는 거 이 사실 중요합니다. 예, 하트. 그 다음 테트는 이렇게 와서 돌아서 둥글게 여기가 붙으면 안 됩니다. 이 사이가 다시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거의 뭐 가로 횡으로 이렇게 온 것처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게 테트 이것도 그냥 T라기보다는 아주 강한 T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가가. 그 다음에 요드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1.1획을 할 때 이 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점. 만약에 정방형이 이렇게 있으면 아주 귀퉁이의 작은 부분만 이렇게 사용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둥글게 이렇게 짧게 조그맣게 이렇게 쓰시면 이게 요드입니다. 요드. 자, 음가는 Y의 음가. 우리로 하면은 만약에 어에다가 이어할 때 그런 음가죠. 그러니까 영어로 하는 게 더 쉽겠죠. 이야기가. 그러니까 Y라는 음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O와 그다음에 결합하게 되면 요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Y 음가를 가진 알파벳이 요드입니다.
그다음에 카프인데요. 카프는 쓰는 방법이 여기도 둥글게, 밑에도 둥글게. 이게 핵심입니다. 자, 꺾이면 안 됩니다. 여기도 꺾이면 안 되고 밑에도 꺾이면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베이트하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기도 둥근 모양으로, 밑에도 둥근 모양으로 이렇게. 이거는 원래 이제 카프는 저 모양 좀 크게 보면 카프는 사실은 이거를 형성한 겁니다. 이걸. 네. 손, 실제로 손이란 이 뜻이거든요. 손이란 뜻이거든요. 이걸 형성한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둥글게 표기를 해줘. 잠깐만요. 네, 여기를 둥글게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형, 카프는 종형인데 이 경우는 여기가 꺾여야 됩니다. 여기를 둥글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둥글게 안 되고 그냥 꺾여서 밑에까지 쭉 밑에까지 더 길게. 만약에 이제 정방형이 이렇게 있다면 정방형을 벗어나서 밑에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예, 종형은 미형이라고도 하고 종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라메드는 이렇게 정방형이 있으면 위에서 삐져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를 장식체로 쓰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냥 쭉 일자로 그어서 이렇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여기가 이제 정방향이 있다면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쓰시는 거죠. 이게 라메드. 라메드이기 때문에 음간을 르, L 발음입니다. R 발음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건 L 발음입니다. 르 발음이 나죠. 그다음에 이제 맴. 자, 맴은 우리 말레 한글에 마치 미음자 쓰는 것처럼 비슷하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대로 올라와서 이렇게. 이게 맴의 일반형입니다. 그 다음에 맴의 종형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냥 여기서부터 이렇게 쓰시는 것을 권합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씁니다. 우리가 서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했느냐 그거보다는 이제 이 모양을 나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대신 이 싸맥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둥글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둥글지 모르지만 여기는 이렇게 정확하게 각지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맴의 종형, 미형이고요. 음가는 당연히 무니까 미음 발음 또는 M의 음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눈이죠. 눈은 아까 바브처럼 비슷하게 쓰는데 이 정방형에서 여기서는 바브처럼 그대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근데 여기서 꺾인다는 거. 이게 눈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바브처럼 내려오다가 여기서 꺾인다는 거. 이게 눈입니다. 눈. 이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음가는 N이고 니은에 해당되고요. 근데 종형이 따로 있습니다. 눈은. 위에는 거의 비슷하게 하다가 정방형 아래쪽까지 쭉 밑으로 그어줍니다. 정방형이 이렇게 있다면 삐져나와서 아래까지 쭉 내려주는 거죠. 눈 이렇게 안 됩니다. 너무 이렇게 장식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싸맥. 싸맥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냥 반대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냥 이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둥글게 쓰시면 싸맥이 됩니다. 자, 이제 많이 안 남았는데요. 자, 다음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인. 아인은 이것도 쓰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 방법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를 너무 장식체로 이렇게 안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장식체로 안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 경우하고 이 경우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이 폰트상의 이런 차이가 있는데 다른 폰트로 또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냥 필기로 쓸 때는 만약 이게 정방형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정방형을 전체를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 전체를 만약 이거를 정방형으로 본다면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와서 그냥 이렇게 이 위에까지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이게 I입니다. 이거는 위아래로 약간 길쭉하게 쓴 거고요. 네. 네. I. 그다음 I는 우리 음가에는 없는 건데 이응에 가깝지만 이응보다 훨씬 더 목 깊은 데서 나온 소리입니다. I. 예. 우리 음가로는 그냥 초성이 이것도 초성의 음가로 이응에 해당되긴 하지만 그냥 보통의 알렙과 갖고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소리가 다른 거거든요. 이게 훨씬 더 강한 소리거든요. 알렙은 그냥 초성의 보통 이응이고 이 아이는 깊은 데서 나오는 발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 페이는 아까 카프처럼 씁니다. 일단 카프처럼 이렇게 둥글게 또 밑에도 여기도 둥글게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마치 돼지꼬리처럼 이렇게 되는 거. 이게 특징입니다. 다시요. 카프처럼 이렇게 씁니다. 카프. 네, 여기가 이렇게. 이게 어떤 사람은 지금 여기 있는 나온 것처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그냥 카프 쓰고 이렇게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쓰기를 권합니다. 네. 이 페이도 페이기 때문에 이름에 따라서 음가는 프 발음이 나죠. 피 또는 우리로는 피읍에 해당되는 거죠. 얘도 정형이 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써서 내려온다. 밑에가 쭉 내려오고요. 여기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예. 만약 이게 정방향이라면 그래서 밑에가 쭉 내려오고 여기서 똑같이 얘와 똑같이. 근데 밑에 이렇게 꺾이지 않고 밑으로 끝까지 내려온다는 게 특징이죠. 정형을 이렇게 씁니다. 그다음 차대 또는 짜대. 차대는 뭐 어떤 사람은 이걸 먼저 긋기도 하고 하는데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쓰면 이게 차대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중에 헷갈려가지고 뭐 이렇게 막 쓰시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쓰시기도 하는데 차대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 차대 역시 종형이 있습니다. 이 종형 같은 경우는 얘는 그냥 독립형은 일반형은 이렇게 사선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썼지만 차대는 그냥 위에서부터 쭉 밑으로 일단 그어주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게 차대 종형입니다. 자, 차대 이렇게 쓰시면 종형이 됩니다. 차대이기 때문에 이름 차대이기 때문에 치 발음이 나죠. 치읍 발음. 어떤 분들은 경음화해서 쯔로 발음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프는 만약에 이게 정방형이라면 약간 밑으로 삐져 내려옵니다. 밑에가 코프. 얘는 Q 발음 납니다. 코프. 그 다음에 래쉬. 이 래쉬는 원래 이제 머리 모양이거든요. 원래 출발이. 뜻도 그 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를 둥글게 이렇게 해줘요. 둥글게. 여기를 각지게 하면 이건 달렛입니다. 이거는 달렛입니다. 각지게 하면 되고 여기를 둥글게. 여기 이 모서리를 둥글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래쉬. 래쉬이기 때문에 R 발음이 나는데 사실은 현대 히브리어도 그렇고 그 유럽권에서 온 분들은 이 R 발음이 우리의 R 발음은 다르거든요. 우리는 그냥 르 이렇게 발음하지만 현대 히브리어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 온 분들은 불어의 에하 발음하고 비슷하게 발음합니다. 이런 소리가 나죠. 목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후음 취급을 해줍니다. 목에서 난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sin과 she는 점 위치에 따라 다른데요. 왼쪽에 오는 점 똑같이 써주고 이것만 다릅니다. 이렇게 하고 사선으로 긋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하고 옆으로 사선으로 대신 점 왼쪽 이게 sin입니다. sin. 그리고 오른쪽에 오면 이 모양은 똑같은데 단지 점이 오른쪽에 오는 경우 이거는 쉰입니다. 쉰. 그래서 음가도 여기 보면은 sin과 쉰 이런 식으로 영미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쉰을 표시하고 또는 sh 밑에
다시 해서 이게 한 묶음으로 쉬 발음 난다고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죠. 이거보다는 이렇게 많이 표기를 합니다. S를 쓰고 그다음에 이 C는 이렇게 표기를 주로 합니다. 싸맥은 그냥 S로 표시하고 위에 싸맥이 있죠. 앞에 저쪽 앞쪽에 있네요. 이제 마지막 철자입니다. 탑. 탑은 마치 여기가 레쉬처럼 여기를 둥글게 하는 게 특징입니다. 레쉬. 페이하고 일단 이렇게 하고 여기 밑에까지 와서 여기를 돼지꼬리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이게 자 이렇게 둥글게 하고 이렇게 이제 자주 빈번하게 빨리 쓰다 보면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현대구리에서 그냥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처음 배우는 거니까 처음 쓸 때는 여기를 둥글게 레시처럼 이렇게 했다가 밑으로 쭉 내려와서 이 밑에서 이렇게 여기를 밑에 이렇게 돼지꼬리를 만들어주고 이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렇게 이게 탑 맞아. 탑 이름이 탑이기 때문에 트 발음이 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조금 더 자세한 설명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뭐 베가디 케파트 문자니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기로 하고 우선 우리가 수업을 맞이하기 전에 이 알파벳을 좀 숙지해 오시는 걸로 미리 과제를 내드립니다. 물론 안 하고 오셔도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하고 오시면 훨씬 더 수업에 참여하는데 수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자료는 미리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리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 19일 날 월요일 날 오후 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